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이재명 대신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과 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나토 불참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된다.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편이라는 걸 알리는 사인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막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제대로 초대받지도 못한 G7 가서 어떻게 보면 대우도 못 받고 쩌리 취급받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참석해서 맞습니다. 우리와 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덕분에 저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우리가 폴란드에 10조가 넘는 무기를 판매하고 체코 원전 26주 수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유럽이라는 시장이 열리는데 이거를 프랑스랑 독일이 견제를 해요. 왜? 프랑스랑 독일은 자기들도 무기를 팔거든요. 프랑스는 원전도 팔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얘네가 유럽 국가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은 유럽 거 써라. 왜 저기 떨어진 한국 거 쓰느냐. 그런데 우리가 나토에 3년 연속 갔기 때문에 야 한국도 우리랑 같은 편이야 라고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 명분이 사라지면 외교 안보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아마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어코 안 간다는 거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그 장해철 최고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방산하고 원전, 이 방산하고 원전이 굉장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없이 수출이 안 됩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굉장히 기술 개발 잘해가지고 그래서 폴란드에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팔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무기를 판다는 거는 그냥 기술이 좋고 물건이 좋아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어떤 그 미국이 깔아놓은 어떤 질서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길에 우리가 올라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뭐 냉정하게 폴란드 방산 수출도 디테일한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이 없었으면 저희가 폴란드에 수출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웨스팅하우스하고 항상 어떤 뭐 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이탈해가지고도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주요한 산업들 예를 들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방산 또는 이제 말씀하신 그 원전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게다가 미국은 우리하고 혈맹입니다. 6.25 때 같이 그리고 월남전 때 같이 이렇게 뛰었던 혈맹이고 일본하고도 달라요. 일본은 미국과 혈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이고 그리고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모든 전쟁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파병을 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한 모든 전쟁에는 다 저희가 파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미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가 됐는데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일본이 아니라 이란하고 지금 뭐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란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쪽에 서야 될 때는 그거는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국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때 결국 이제 뭐 뉴스도 나오지만 방위비 이슈는 빠지고 작아지고 축소되고 이란 문제에 대한 이슈가 의제로 지금 올라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반이란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빠져나간 것 같은데 불참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저는 큰 틀에서는 친중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란이 자신의 어떤 프록시 포스라고 하는데 대리 세력을 내세워 가지고 시아파 쪽 그런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뭐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으로 그 중동에서 힘을 투사하듯이 사실은 중국의 일종의 그 대리 세력 프록시 포스가 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보안이 없으면 이란이 이제 그 세계 제재에서 견디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건데 결국 이게 이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으로 이게 선을 선 거다, 결을 선 거다 이렇게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국으로 섰다라고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교 안보 문제라고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과 원전 수출도 사실상 막히게 되는, 우리한테 벌써 뭐 3, 40초치 돈을 벌어다 줬는데 윤석열 정부 그렇습니다. 때 예, 예. 민주당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체코 원전 26조, 폴란드에 지금 무기 계약 체결하는 거 2차 계약 통과되면 일단 최소 14조입니다. 이거를 까지는 못하잖아요. 이거를 막 일부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계약서 최종 사인만 정권 바뀌고 했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오히려 막 물갈이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금자탑을 계속 100조 넘게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반을 그냥 싹 날려버리는 엄청난 경제적 자회행이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게 찍히게 되면 친중 국가로 낙인이 찍히면 가뜩이나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SK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에 뭐 기계 넣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미국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반도체를 전략 자산,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안보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때도 전략적 모호성. 우리가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양쪽이랑 다 친하게 지내겠다. 그리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근데 이거는 다 구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예, 이거 다 맞습니다. 깨졌어요. 네, 지금은 이 명확하게 피하 식별이 돼야 되고 안보적 아젠다로 미국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도 다 놓치게 되는 그러한 냉정한 국제 질서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도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이제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벙커버스터 투하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하지만 이란이 친중 국가라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친한,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 부분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에 정확하게 그 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장 관세 협상부터 지금 이 나토 정상회담에 갖지 않은 그 후유증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번에 지금 속보도 떴지만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네. 지금 나토에 대신 이제 대참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제 그 사실은 그 불참한다라는 대통령이 불참한다라는 소식을 위성락 안보실장 명의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명의를 바꾸더라고요. 대통령실 대변인 강전애 대변인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간을 본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 네. 위성락 그 안보실장까지 이런 식으로 불참의 대열,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파가 아닌 자주파 대열에 끌어들이면 미국하고 대화할 채널이 사라져요. 그분이야말로 뭐 마지막 남은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동맹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 그 위성락 안보실장을 보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마사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마사지 수준으로 될 건지 제가 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관계로 해서 한국, 일본 등 정상들과 특별회의를 준비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상당히 늦어졌죠. 예. 그리고 G7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만났는데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 처음 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었어?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가뜩이나 이 셰셰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인식하고 있을 거대. 야 진짜 이젠 대놓고 셰셰하네.
나는 물먹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좌충우돌 통통 튀는 스타일상 한번 이렇게 이재명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팍 꽂히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관세 협상이나 뭐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러 안보적 외교 경제 이슈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그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그 전에 했던 문재인 정부처럼 뭐 전략적 모호성 아까 이야기하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균형 외교를 했다 그러면 네.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외교 안보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뭐 국가주석이지만 지금 시진핑에 대한 실각설도 있고 맞아요. 군 장악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예.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민해방군이라는 그런 물리력인 실권을 가진 군을 기초로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 조직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인민해방군인데 인민해방군은 실제로는 그 군벌에 가깝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어떤 세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평화 시에는 그냥 숨어 있을 뿐인데 이번에 시진핑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들의 실제 어떤 그 세력 지도가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 외교를 했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실각될지도 모를 사람하고 그 어떤 관계를 쌓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쟁 관계 돌입하는 이 상황이 당장 불편은 하죠. 그렇죠. 양쪽에 선택을 네.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을 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선택을 고민할 단계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런 방향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지금 벌써 나토 그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경제라는 것도 제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네. 만나서 회담을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이재명이 명확하게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느라 참석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국제사회와 미국에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 이게 또 어떤 외교 안보적 경제적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경우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처럼 일본의 전임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느냐 그것도 좀 다른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는 최근에 폴란드의 무기를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의 방산 원전 시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방산 수출이나 무기를 수출할 수 없는 나라죠. 원전은 우리처럼 팔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나토 유럽과의 어떤 밀접성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그 바로 뒤에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중공군 때문에 통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안보적 지정학적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이런 기회에 그러면 나토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뻥 차고 날려버렸다. 예. 저는 이런 내재적 접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사실은 그 판단을 잘못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장해찬 씨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도 그 내수 경제가 원래 커요. 한 70%가 내수 맞아요. 경제고 네. 수출이 30%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수출 경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풍에 굉장히 더 약한 구조인데다가 그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아베가 그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그 물론 이걸 갈라파고스화 됐다라고 하면서 비판도 하지만 더 어찌 보면 내적으로 그 건강하고 강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들의 그런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베의 대미 외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 그거를 뭐 정말 남들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사실은 그 메리트죠. 중요한 게 네. 메리트예요. 이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게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도 그런 부분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아, 만났네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협상의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예. 아직 못 만났죠. 얼굴도 못 봤어요. 네. 얼굴도 못 봤는데 그 볼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 차리고 기다리는데 그 상을 뻥 걷어차 버렸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파라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불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재명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G7에서 수모를 겪었잖아요. 찬밥 대우 받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용기, 예. 공군 1호기가 딱 떨어졌는데 공항에 그렇게 초라한 인파가 나온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국빈 방문하고 이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예 한국에서는 개딸들이 떠받들여주고 민주당이 절절 기는데 나 별거 없네. 나 거기서 룰라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마크롱은 그냥 나 무시하면서 그래 너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나토 가봤자 뭐 재밌겠어? 나 이미 셰셰로 찍혀 있는데 나 이미 친북중로로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어서 위성락 대신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내재적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상들 사이에서. 정상들 사이에서 본인이 뭘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격이 안 맞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상끼리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안이하고 그리고 안이한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반미 친중으로 자꾸 설려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큰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솔직하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왔다? 그러면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어요. 야 가서 너네 셰시한테 전해.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GDP의 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맹국들에게. 근데 이번에 EU 나토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 3.5% GDP 그리고 1.5%는 인프라. 그러니까 사실상 좀 유럽의 편의를 좀 봐준 셈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빠지면 그리고 이재명이 이 같은 행동에 실망하게 되면 그냥 너네 그냥 5% 무조건 밀어붙여. 이렇게 나오면 위성락이 그걸 거기서 뭐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자기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그냥 뭐 듣고만 오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수도 있다. 되게 좋아질 거 점점 더 우리가 셰셰 정부라는 구렁텅이로 스스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다. 그래 우리 셰셰 맞아라고 자기 이마에 지금 이재명이 스스로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또 나섰습니다. 야 우리는 친중 아니야. 우리는 대놓고 반미야.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규탄하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추미애 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거든요. 이번에도 의원식이랑 당내 투표를 했었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될지도 모르는 중진이 이거 다 미국에 보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도 과연 이제 뭐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추미애가 정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걸까? 아니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의사를 것일까? 이렇게 쿠션을 먹여서 반영하는 거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추미애라는 사람이 뭐 민주당에서 당 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선수도 뭐 이제 의장을 바라볼 선수고 이분이 뭐 간단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라는 게 일단 그게 좀 이상하고 과거에 원유철 대표가 그 원내대표 시절에 네. 그 국회 연설을 하는데 핵무장과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핵무장을 하겠다가 아니고 핵무장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발언을 했다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거는 그 핵 개발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비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 미국이 볼 때 너희들은 원래 그렇잖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쪽이잖아. 이러니까 별 기대도 없고 이제 뭐 이
그런 어떤 동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점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이슈, 나토 불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중간에 자꾸 이상한 댓글들이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의 한 수 같은 돈벌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멸콩TV 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뭐 저보고 배신자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공격하는 거 가지고 저한테 해명하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배신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더 큰 불상사를 막고 사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한 건지. 여러분, 지난 탄핵 국면 때도 저는 그 탄핵 시위와 관련돼서 1원 한 장 돈 번 게 없어요. 신의 한 수나 이런 데들 그 집회 차려놓고 후원금 얼마나 걷었습니까? 돈벌이 신났죠. 그리고 나서 보수 우파가 힘을 못 합치게 하려고 틈만 나면 장해찬 공격하고 배승희 공격하고 고성국 공격하고 그랬죠. 근데 장해찬, 배승희, 고성국이 먼저 다른 우파 유튜브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저희는 참다 해명하는 정도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수 우파 틈만 나면 갈라치기 하고 후원금 떨어지면 차라리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공격해야지, 장해찬, 배승희, 고성국 공격하는 그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 안 좋아해도 되고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일일이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그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보수 우파 분열시키는 유튜브랑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